예, 안녕하세요. 박정우 변호사입니다. 1강에서도 만나 뵀었죠. 1강에서는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어떤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강은 사업의 적법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적법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업이 적법한 사업일 경우에만 비로소 앞으로도 계속 추가적으로 사업이 확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사업 자체가 불법이라면은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동안 투입되었던 어떤 뭐 시간, 자금 모두 다 무의로 돌아가고 결과적으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겁니다. 이거는 1강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창업 단계에서 이렇게 가다가 성숙기까지 기업 가치가 올라갔다가 다시 쇠퇴하는 단계에서 사업의 적법성도 당연히 사업 초기 단계, 창업 단계에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만약에 성장기까지 갔는데 불법이다라고 하면 이미 버려놓은 사업이 뭐 처음에는 이만큼이었다가 커지게 되죠. 그러면 그만큼 자금도 많이 쓰셨을 테고 뭐 시간도 많이 쓰셨을 텐데 한 방에 이거는 사업이 유지가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일단 창업 단계에서부터 이게 적법한 사업인지를 검토를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등기 정관 주주 계약서 등이 1번에 적혀 있긴 하지만 이게 적법성이죠. 적법성에 대해서 2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가용을 연결해 주는 어플을 출시해 가지고 뭐 수수료를 받거나 또는 공급자에게 어떤 일정의 대금을 주는 경우 이게 우리 법상 허용될 수 있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버 X라는 뭐 지금 뭐 다른 나라에서는 또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제 뭐 어플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에는 뭐 운영을 했어요. 운영을 하다가 근데 결국에는 불법적이다. 왜냐하면은 정식으로 이제 등록된 택시가 아닌 영업용 택시가 아닌 일반인들의 자가용을 연결해 주는 거죠. 여기만 요보엑스가 있으면은 이제 뭐 수요자 택시 말고 일반 승용차를 자가용을 타고 뭐 이동을 하고자 하는 수요자가 있을 테고 공급자가 있겠죠. 이거 자기는 이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연결을 해주는 서비스였는데 결국에는 무산이 되었죠. 여기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릴게요. 이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적법한지, 그다음 변호사 연결해주는 어플. 뭐 요즘에도 변호사를 이제 중개라고 하나요?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수수료 소개 대가를 받지는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변호사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 변호사법상 합법적인지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업이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특정 사업은 허용이 되는데 우리 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은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검토를 하셔야겠죠. 근데 뭐 일반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왜 안 되지? 당연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던 사업이 그 아이템 자체가 불법인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큰 배를 사가지고 이제 다니면서 사람들을 갑자기 막 잡아오는 거예요. 잡아와가지고 여기 배에다 세운 다음에 태평양으로 나가가지고 뭐 참치를 잡아라라고 막 시킨다. 예를 들면은 이 사람들의 의사와는 달리 강제적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이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불법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의사와는 달리 사람을 잡아가지고 노동력을 어떤 데 투입을 시킨 다음에 돈은 많이 안 주는 거예요. 돈은 안 주고 부려먹기만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럼 수익이 많이 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불법인 거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사안입니다. 또 예를 들면은 뭐 마약을 거래한다.
뭐 어디 뭐 타국 외국에서 마약을 사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판다. 이것도 누가 보더라도 불법이죠. 예. 이런 거는 누구나 안 하세요. 당연히 안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걸 하면은 당장 불법인 거는 누구나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불법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보기에는 합법처럼 보이더라도 불법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우버 X의 사례입니다. 영업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영업용 등록이 된 차는 이제 뭐 택시가 있겠죠. 뭐 또는 뭐 버스, 등록이 된 버스 등이 있을 수 있겠죠. 되지 않은 일반 자가용, 일반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가용을 사용해서 수요자 공급자 연결을 시켜주는 사업 모델인데요. 이 사업은 현재도 뭐 전 세계 68개국 뭐 여러 도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거는 세계적으로 공유경제 사례 모델로서 인정받고 있어 포브스가 기업 가치가 어마어마하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처럼 외국에서는 이제 합법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수익도 많이 내고 있는 이런 사업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우리나라에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률이 있는데 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 금지. 사업용 자동차, 예를 들면 택시죠. 아닌 자동차, 이걸 자가용 자동차라고 하는데 이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버 X는 이 알선을 한 거죠. 택시가 아닌 일반 승용차 자가용을 이제 중간에서 알선을 해가지고 뭐 비용을 받고 제공하거나 뭐 알선을 한 거죠. 중간 수수료를 받은 거죠.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불법으로 된 거죠.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들어와서 운영을 이제 초반에는 시작을 했는데, 네, 이거는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고요. 결과적으로 우버엑스 창업자 우리나라 분도 아니고 외국 분이세요. 근데 고발 당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이제 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불법한 사업이라고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럼에도 뭐 우버 택시나 그다음에 카카오 택시는 여러분들 다 쓰시죠. 이거는 왜 이건 합법이냐? 이거는 자가용을 연결시켜 드린 것이 아니고 택시라는 영업용 자동차를 연결시켜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업용 자동차를 알선을 한 거기 때문에 합법이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죠. 이거는 제가 택시 기사님들한테도 여쭤보니까 카카오 택시가 생김으로써 그 운전 기사님들도 편해지시고 승객들도 좋고요. 잘 사용이 되고 있죠. 또 두 번째 사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변호사 중개하면서 소개 대가를 받는 사업 모델 합법이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누가 뭐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왜 불법이냐? 왜냐하면은 뭐 당연히 변호사는 변호사 일을 하는 건데 사건을 뭐 누가 이렇게 가져다 주고 소개비를 받으면은 이게 왜 불법이냐? 누가 보기에는 합법적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우리 변호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34제 보시면은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와 동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고요. 법률 사건이나 법률 사무 수임에 관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사전에 금품 향응 뭐 이익을 받고 약속하고 특정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소개, 알선, 유인, 여기 이게 있죠.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이 부분이고요.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또 있죠. 여기 소개, 알선,
하고 그 대가로 금품 향응 또는 그밖의 이익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예, 같은 조 2항에는 법률 사건이나 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 알선 여기 있죠. 소개 알선 유인 대가로 금품 향응 그밖의 이익 대가 관계에 있는 경우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소개를 시켜주면서 중간에서 대가를 받는 수수료를 받는 행위 자체는 우리 변호사법상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변호사가 이제 뭐 들어있는 어플들 그런 어플들은 수수료를 받지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는다면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에도 수많은 이제 어떤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중간에 중개를 해주고 돈을 중간에 몇 퍼센트 수수료를 받는 그런 사업 모델이 많았는데 모두 불법으로 돼서 고발당하거나 고소당해서 이제 처벌을 받은 예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중간에 수수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하실 때는 이 점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겠죠.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거. 최근에도 그래서 이런 사업 모델 중에서 일부를 이제 변호사회에서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업 적법성 검토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불법인 사업은 그동안의 수고, 노력, 그 다음에 자금 투여 이게 모두 다 이제 수포로 들어갑니다. 이게 아무리 공을 들여가지고 노력을 하고 뭐 몇 수년간 노력을 하더라도 사업 시작 자체가 불법이라면은 그 사업 자체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고요. 또한 앞서 보셨듯이 뭐 우버엑스의 사례에서도 보셨죠. 이 사업 자체의 성패뿐만 아니라 경영자, 이 사업을 만든 사람, 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어떤 아이템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제 사업 적법성 검토를 우선 하셔야겠죠. 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뭐 마약의 거래라든지 또는 인신매매라든지 이런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누구나 이거는 불법이다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는데 말씀드렸듯이 우버엑스의 사례나 또는 변호사 뭐 중간에서 알선해가지고 수수료를 중간에서 받으시는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과연 불법인지에 대해서 뭐 상식적으로는 이게 합법적일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적법한지를 검토를 해보셔야겠죠. 또 한 가지 최근에 또 이슈가 된 사건이 있죠. 이 한 변호사 분께서 공인중개업을 이제 이분은 공인중개업을 하시는 게 아니고 자문 이제 어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중간에서 자문의 대가로 자문료를 받으시는 어떤 플랫폼을 만드셨는데 공인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이게 공인중개업법 위반이다. 이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분이 부동산을 중개하는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셔가지고 고발을 하셨죠. 이 변호사님 고발하셨고 변호사님은 저도 이제 재판을 왔다 갔다 하니까 최근에도 또 공판기일이 열렸더라고요. 검찰에서는 기소를 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은 본인이 공인중개업을 하신 게 아니고 중간에서 자문을 하신 거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계시고 이제 고발인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업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다라고 하셨는데 아직 재판 중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또 이제 법률을 하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이 판결 결과로 인해서 이게 불법으로 판결이 된다면은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셔야겠죠. 따신 다음에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무죄다 합법으로 나온다면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자문료를 받으면서
부동산 중개의 자문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해드리면요. 예,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의 적법성 중요합니다. 모든 사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불법적인 사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인 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고요. 예, 그것이 대표적인 예로 우버X를 말씀드렸죠. 예, 영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연결을 해서 거기서 대가를 알선을 해가지고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기소를 했고요. 예,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우버X라는 사업을 철수를 했습니다. 다만 이 반대되는 거죠. 카카오 택시는 택시를 중개했죠. 이로 인하여 이 법률 위반이 아닙니다. 합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 말씀드린 변호사 중개를 하면서 소개의 대가, 알선의 대가죠. 대가를 받는 사업 모델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의 소지가 많고 이로 인해서 기존에도 계속해서 이제 뭐 고발, 고소 당하셔가지고 처벌을 받은 예도 있습니다. 현재도 이제 중개를 하는 플랫폼은 있는데 그분들은 소개 대가를 받진 않으시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몇몇 업체에 대하여는 이제 변호사회에서도 고발이 된 상태로 알고 있고요. 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변호사가 그러니까 자문, 부동산 거래에 자문을 할 수 있냐. 근데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은 이게 공인중개업이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고발을 하셨죠. 이것도 하나의 어떤 또 사업 적법성에 대한 단초가 될 것 같아요. 이 판결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변호사업과 공인중개사업 자체의 어떤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적법성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알찬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